지형이 곰처럼 생겼다 해서 곰소라 불린다는 곰소만입니다. 드넓은 갯벌에서는 한 해 농사 준비가 한창이네요. 갯벌을 쟁기질해 짠물을 만들고 소금을 구워내는 소금 농사 말이죠. 약 1500년 전 역사의 전통 소금. 자염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천연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곰소만은 예로부터 소금이 유명했죠. 1500년을 이어온 자염에서부터 천일염까지 연부들의 땀이 소금꽃으로 맺히는 그곳, 곰소만을 찾아갑니다. 곰소만으로 가는 길에 연두빛 청보리밭을 만났습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파란 청보리밭 사이로 걷다 보면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는 강한 의욕이 솟구칩니다. 아마도 이 어린 싹의 생명력이 전해서 하겠죠. 꽃의 화려함보다는 생명이 꿈틀대는 생동감이 넘치는 저 곰소만. 이 활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전북 고창과 부안에 걸쳐져 있는 곰소만은 우리나라에 몇 안 남은 자연갯벌이 있는 곳입니다. 2010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죠. 완연한 봄 기운에 제대로 기지개를 켠 갯벌 사이로 김울선 이장님이 들어섭니다. 뭘 하시는 걸까요? 구멍이 어디 있어야 한번 보죠. 오, 갯벌에서 보물이라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빠져. 들어가다 어디야 손이. 잡았다. 깔똥기. 구멍이 이러고 해갖고 개가 기어든 발자국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쑤시면 나와요. 많이 잡아보셨나봐요. 예, 물었어. 그 옛날에는 뭐 다 돈들이 필요고 하니까 일 틈나면 가서 물때 가서 봐가지고 한 1관, 2관만 받아가지고 몇만 원씩 받고 몇천 원씩 받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갖고 생활도 하고 쓰고 그랬습니다. 학생들 연필값도 오고 학생들이 가서 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봄이면 보드라운 갯벌에 손을 넣어 농개며 질게 잡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바로 이 녀석들 말이죠. 잡아온 개는 물에 조금 담가뒀다 씻어내야 뻘흙이 완전히 빠집니다. 붉은색 집게발이 특징인 농개는 배쪽 껍질을 떼내고 통째로 절구에 찧어 농게장을 만듭니다. 이곳 사람들이 아니고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진미죠. 고추와 마늘, 양념도 단출하죠. 간이 맞나 봐봐야지. 딱 맞네 간이. 기가 막히네. 우리 밥에다가 저놈을 갈아갖고 양념 다 있어 익고 그래갖고 밥 하면은 보리밥보다 비비서들 먹고 그랬어. 그 위장이 맛있어. 소화가 잘 안 된 사람 그게 제일이 돼.
숙성시키니 붉게 변하더군요. 바로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숙성시키면 맛도 더 좋고 양념장으로 쓰기도 좋답니다. 소금 독인가 했는데 가만 보니 안에 뭐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이 돼지고기네요. 소금이 유명한 지역이라더니 돼지고기도 소금에 절여 먹는가 봅니다. 옛날 어렸을 때 예. 제가 한 17, 8살 때 염전을 다녔어요. 거기서 연부장들랑 넣는 것을 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묻었다 먹으면은 고기가 맛있고 변질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을 배가지로 묻어놓고 먹고 있습니다. 소금을 잘 씻어내고 그대로 찌개에 넣거나 구워 드신답니다. 몸이 안 좋으셨던 아버지를 대신해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던 김을선 이장은 연부 생활을 하던 시절이 떠오를 때면은 이 옛 음식을 해먹곤 합니다. 그때는 생활이 용사거니까 거의 다 이 동네 분들이 염전 생활을 했어요. 저 우때부터. 딴 데 갈 데는 없고 그리고 집에서 잠자고 먹고 나갈 데는 거기뿐이 없잖아요. 연판뿐이. 그러니까 연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 돈도 좀 모으셨어요? 그때? 그때 뭐 돈 좀 벌고 뭐 돼갖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아버지가 기계 사업을 해서 저도 이제 경운기를 사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 뒤에. 그 경기 덕에 지금은 너른 보리밭을 경작하는 농부가 됐군요. 연부였던 시절의 추억이 향긋한 보리싹에 가득 쌓입니다. 균장이도 안 먹혀야지. 그래 뜨거워. 살아온 역사가 음식에 녹아드는 이 맛을 누가 할까요? 맛있다. 저도 저 천마냥으로 먹으면 맛. 저는 저땀 기마냥으로 대리부서도 맛나. 네, 간장, 게장. 갯가재라고도 하고 쏙이라고도 하죠. 써 된다고? 김을선 씨의 어머니는 갯벌에서 나는 것들로 이렇게 간단하지만 맛깔난 음식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밥할 때 함께 놓고 쪄내는 쏙장찜은 밑반찬이 떨어져 반찬거리가 없던 보릿고개에 훌륭한 잔거리가 되어줬다는군요. 지금 먹어도 참 맛있을 것 같죠? 농게장을 맛있게 먹으려고 오랜만에 보리밥도 했습니다. 잘 숙성된 농게장은 이렇게 보리밥에 쓱쓱 비벼 먹어야 제맛이라네요. 이러고 해가지고 여기다 착 해가지고 허허이. 누가 좀 맛있게 잡수네. 보리밥 질려서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참 보리밥이 뭔가 맛있네. 좋네. 그 연부 일하시면서 첫 월급 받을 때 기억나세요? 예 모미장 소금으로 다 젖이다시피 이지죠. 땀 흘리고 그냥 하루 종일 어문장 소금 이런데 복만장 오시장 소금빨이 다 간이 찍혀요. 하얀이 나요 간이. 간이 이런 데가 찍찍했어 다. 소금 간이. 근데 요즘은 그렇게 그게 그 돈이 짠 돈이에요. 짠 돈. 딱 말하자면 짠 돈. 짠돈 이야기를 듣고 나니 햇빛은 소금을 익히지만 동시에 연부의 수분도 다 빨아들였다는 박범신 작가의 글귀가 떠오르는군요. 어쩌면 소금은 연부의 신성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순백의 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덩이만 보면
소금 생각이 나요. 나물들을 뜯으시나 보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나물 뜯으시네. 예예. 아니, 세발나물이요. 세발나물은 농장에서 막 짓던데. 저희는 저 자연스럽게 여기 생산되는 곳이에요, 여가. 구궁이에요. 짭짤한 줄 알았더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짭조름 많이요? 맛이 어떠셔요? 응? 깊이 들어갈수록 짭짤하네. 예. 세발나물은 지금 나오고. 예, 예. 그다음에 함초는. 함초는 5월, 6월 달에 나오고. 그다음에 갈치나물도 갈치나물. 5월. 예, 예. 함초 5월달? 예. 5월 달이요. 5월 달에. 예. 다 맛있다고 봐야 되는데 세발나물도 맛있어요. 네. 예. 지금 뭐라고 그래? 되는디 예. 이랬어요? 예. 그거는 더 맛있는 걸 표현할 때 되는디 이러나? 세발나물입니다. 얇고 길쭉한 입이 꼭 작은 부추 같죠? 아 오빠 옆 세발나물 뜯어서 만남 반찬 좀 해줄게. 얼른 의자 좀 갖고 와. 잔도 좋고 오빠가 언니를 너무 사랑해갖고 정말 그 멀리서 여기까지 의자 갖다 주는 거 그것이 뼈리면에서 고전까지 가서 얻었는데 각지를 고마워요. 괜찮아? 아파요. 아파? 예. 천천히. 예. 아이고 참말로 꼴 살아서 못 보겠네 언니 오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멀리서 그냥 동상 의자까지 오락이요. 아 동상 오락이요. 혜지 아빠 전화해요. 샘나 내가 혜지 아빠 오라고 전화해줘. 올랜가는 모르겠네 나도 우리 아들이랑 오빠하고 그냥- 오락이 할랑가비네. 한 36년 됐는가 왜? 맛이 좀 모른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예? 염전에서 만났다. 두 분이서요. 예. 아, 염전에서 만났으면 참 주위에서 부러워하셨겠네. 그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니요.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나가요. 그런 아씨를 어서 드셔 이런 염전에서 돈 주고도 못 사와. 이제는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자전거 뒤에다 태다 주고 그랬겠어요. 그러죠. 그러지요. 야, 주위에서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몰랐지 진혁이 왔다 갔다 한 게. 진혁이 그 태다 저 집으로 데리고 가면은 아침에 서복 일어나면 또 언제 그랬냐지 우리 친정에다 태다 줘버린 게. 자기는 염전 나댕기면서 아침밥을 못 먹고 다녔어. 못 먹고 다니면서 나보다 뭐라 그러냐면 돈은 벌어서 우리 친정을 주고 자기 밥만 해주라고. 그게 프로포즈였던가 봐. 이제 생각한 게. 그렇게 19, 24 어린 부부는 염전에서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첫 소금을 내며 부부는 한 해 농사가 잘 되길 한 마음으로 기원하죠. 20kg로 하면 한 사람은 한 15개 되고요. 네. 30kg로 하면 한 10개 되고요. 5월, 6월이 최고 대선지예요. 소금이 최고 많이 나요. 그때가. 서해안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미네랄이 2배 이상 많답니다. 세계 소금 박람회 품평 자료로 증명된 사실이죠. 히로시마 그 시기 터졌을 때요. 그때인데 창고에 한 1000여 개 정도 있었어요. 그때 소금 한 가마에 28,000원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한 1000가마 정도 옷박이 다 녹여버렸다. 물이 여기까지 진수되어 버려. 그때 어떠셨어요? 예? 속이 안 좋죠. 집사람 울었어요. 그 일이 있고 3년 넘게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비를 맞으면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니 염부들은 날씨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죠. 소금을 내기 시작하면 염전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밥도 염전에서 먹죠. 이곳 천일염으로 담은 고놀이 젓갈입니다. 국을 끓인다더니 계속 물만 넣습니다. 염전에 들어오기 전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입니다. 17살? 18살 때 들어왔어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는 그래도 월급이
회사에서 운영하니까 한 달 오면 저희가 54,000원 염전 월급을 받아 산다 월급을. 여자들 없어서 처음으로 제가 최초로 들어갔고. 친정의 보탬이 되려고 남자들도 힘든 염전 일을 시작한 성순 씨.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반해 지극정성으로 구애를 했고 둘은 염전에서 가정을 이뤘죠. 이제 아저씨는 동호 쪽에 바닷가라 좀 괜찮고 우리는 저기 바로 여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나을 게 어디가 있어요. 농사도 그때는 없어서 못 지었고 우리 친정엄마 고기 장사해서 저희들을 키웠어요. 생선 장사해서 저는 우리 동생들 없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 그런 짜릿짠 세월이 있어 음식도 삶도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젖국이 잘 익어가네요. 요즘 이 세발나물이 인기더군요. 당뇨, 비만에 좋다고 알려져서라지요. 갯벌에 염분을 먹고 자라는 세발나물은 짜지 않게 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순 씨는 소금 대신 함초가루를 쓴답니다. 이 함초가루가 좀 짭짤한 맛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 안에도 함초가 더 비린내도 풍부하고 향이 더 좋아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영양까지 좋아 인기인 이 세발나물이 한때는 소금 생산을 방해하는 잡초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세상에는 약초도 잡초도 따로 없는 것 같죠. 본격적인 염전 농사에 들어가기 전 성순 씨가 남편을 위해 특식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보양식 염전 일이 힘들면 얼큰 해갖고 밥에다 먹으면 맛있어요. 염전 일이 힘들어요. 잘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아까 세발 예, 세발나무. 세발나물 이건 뭡니까? 갈치나무. 이게 갈치? 갈치 맛이 나나? 소금 맛을 제일 잘 나게 만들어주는 나물이구만요 이게. 맛이 어떠세요? 맛있네. 소금 맛이 진하게 나는 게 맛있어요. 요즘 이제 짠 거 먹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는데 그 소금에서 만약에 간을 짠 맛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지금 슬쩍 머릿속으로 지나가네요. 짠맛이 사라진 세상에선 김치도 간장, 된장도 다 제 맛을 잃을 겁니다. 생각한 게 지금 손이 이게 전부 손이 일로 오시는구만. 그 어린 나이에 일로 시집을 와가지고 19살에 애기 낳고 아유 여기는 우리 황건 선생한테 그냥 아주 정신이 그냥 나가셨어. 아니요 아저씨가 나를 반했죠. 옛날에는 오토바이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자전거로 이제 언제 몇 시에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걸어서 연애했습니다. 걸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 와이프 있는 데 그냥 찾아가고 이랬던 생각이 나네요. 근데 자전거로 타고 가면 신나지.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라 이제 하고 또 힘든 일도 모르고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몇백 리도 가는 거죠 뭐. 사랑은 투명한 바닷물이 하얀 소금이 되는 것만큼이나 경이로운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길을 가던 두 사람이 만나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리게 되니 말입니다. 보석 같지요? 보석이요? 네. 어째서 보석 같을까요? 남편이 좋으니까요. 좋았어요. 아 지금도 사모님은 우리 바깥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저 아이씨는 안 그럴 거요 남자들은.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봐. 얼른 내가 먼저 가. 제가 먼저 해도 돼요? 여보 사랑해. 앞으로 싸우지 말고 살게. 빨리 자기도 해. 나도 그렇게. 성질 좀 내지 말고. 첫째 전국구 방송가 내려가려니까. 에? 성질만 안 내면 진짜 나무랄 거 없어요. 투닥투닥 달콤 짭짤한 이 자전거 데이트는 오래도록 계속될 것 같죠? 오래된 일본식 가옥이 눈길을 끄는 곰소 염전은 가장 오래된 염전 중 하나입니다. 50년 가까이 염전에서 일해온 염부들은 염전에 살아있는 역사죠. 맛있는 소금을 만들기 위해 염부들은 매일 염도를 잽니다. 하루 햇빛만 보면은 이제 그때 소금물이 되죠. 25도 돼야 정상으로 소금물이 돼요. 소금을 만드는 것은 햇빛과 바람과 시간이라지만 그 맛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아닐까요? 도수가 너무나 높으면 쓴맛이 있어요. 설탕같이 달게처럼 만들려면 첫째 간수를 잘 빼야 한다. 그래야 이게 고무 소금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게처럼 그래서 이게 소금 다 이렇게 먹어보면은 아 쓴맛이 있는가 쓴맛이 없는가 소금 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갯벌 천일염은 단순히 바닷물을 가둬 만든 소금과는 다른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과거 염전을 천시하던 분위기와 간척 사업 때문에 많은 염전들이 사라져 버렸죠. 내가 염전 생활이 한 60년 넘었어요. 지금. 60년이요? 네. 그러면 62년 했어요.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6.25로 팔아요. 한 달에 신량을 3마리를 줘요. 3말. 그래가지고 가족도 먹고 애들도 먹고 그러니까 소라소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많이 왔고 또 거기서도 또 숫자가 너무 나오지만 또 시험 봐서 들어와요. 또 목도 시험도 보고 뭐 돼가지고 이제 건강해야 들어온 편이에요. 몸이 약하면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중노동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야라 다구야 어이여라 다구야 어기였자 다구야 어이여라 다구야 이 다구를 쳐가지고 어이여라 다구야 생산을 한다면은 어이여라 다구야 조금도 많이 나고 어이여라 염판을 다지며 불렀다는 다구질 소리에는 중노동의 힘겨움을 서로에게 기대 이겨낸 염부들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이여라 다구야 장수도 하겠네. 어이여라 다구야 한 100kg면 100kg, 70kg 70kg, 양손 70kg 140kg죠. 그런 메고 이제 한 몇 미터를 갔다 오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 빨리 갔다 오면은 그 1등. 그러면 난율은 뭐 2등, 3등, 5등까지 선물까지 주었어요. 그때 당시는. 네, 1등 상은 주로 개고기였다는군요. 하지만 오늘 염부들의 보신을 위한 음식은 소금에 절여 삶아낸 돼지고기입니다. 올해 소금 농사의 시작을 함께하는 자리라는데 웬 또 소금물을 준비하십니까? 밥을 덜어줘. 밥 한 공기만큼씩 밥을 뭉쳐 주먹밥을 만들고 소금물을 거기에 바르시네요. 이 주먹밥이 김치마저도 바닥나버리는 3, 4월의 특식이었답니다. 하하 참. 아무 반찬도 없이 소금오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렇게 삶아가지고 시옥으로 해가지고 이놈으로 밥을 뜯어 먹는 거죠. 그렇게 옛날에는 무엇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아주 궁하고 특히 4월달이면은 우리가 춘공기잖아요. 예. 그때는 더군다나 더 심해서 또 비닐하우스도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전부 채소가 없으니까 전부 뭐 소금이 전부예요. 저걸 먹을 때 체했다. 만약 체했다면 소금을 먹기 때문에 체가 내려가 버려. 소금이 약이에요. 옛날 소금 약이지 무슨 뭐 약이 쓰는 거예요? 소금 그냥 체이면 소금 한 술 딱 먹고 딱 물 먹으면 쏙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소금이 최고 인류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금은 작은 황금으로 불릴 만큼 쓰임새가 많았던 거죠. 게장도 예전엔 소금 게장을 많이 먹었습니다. 17세기에 쓰인 산림경제에도 소금으로 만든 게장이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공성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소금 게장을 즐기시더군요. 간장게장도 좋지만 이 소금 우리 소금에다가 절거가지고 한 3일씩 숙성을 시켜놨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해서 잡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간장게장이지만은 옛날 어르신들은 이게 소금에다가 그 천일염 소금에다 이렇게 절거가지고 먹으면은 쓴맛도 안 나고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더니 해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숙성시켰다 먹으면 비리지 않고 맛이 깔끔하답니다. 조기는 간을 할 때 이렇게 아감에다가 해야 간이 잘 들고 맛이 있대요. 다 이것도 다 옛날 어머니들 어르신들이 다 가르쳐서 우리가 알지 뭐 지금 세대는 뭐 이거 알고 안 되겠는데. 곰소만은 조기로도 유명했죠. 징을 막 쳐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아 조기가 많이 걸렸거는 거라 말해요. 그래갖고 막 바짝 지게 짊어지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조기 덕장이 여기서 저 한 뭐 100m 이상 이렇게 쭉 있었거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들고 한 번 더 돌려갖고. 이쪽으로 이쪽 올려. 맛있겠네. 그냥 노락노락 간이 잘 돼갖고. 예전엔 조기배가 들어오면 바로 염전으로 와 간을 해 덕장으로 나갔다는군요. 염전에 사택이 사라진 지금도 곰소염전 사람들은 자주 함께 모입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어온 세월만큼 정도 깊어졌기 때문이죠. 옛날 음식을 대하고 보니 저절로 옛날 생각이 납니다. 불도 수차로 돌려야지, 또 물도 패야지, 물도 내려야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가. 염전은 중노동이에요. 진짜로 극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나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 나온 거는 그래도 한 10년으로 좋은 소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고, 지금까지 또 출고를 하고, 비싸더라도 우리는 그 잡으셔갖고 간수 빼고 뭐도 뭐 다 해서 다 버리니까 일본서도 지금 수출 받고 있잖아요. 네네. 왠지 씁쓸합니다. 다들 아는데 우리만 우리 소금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죠. 원천 연그러 이게 연그구만. 알도 크고 조개가 굵어갖고 썰다도 굵고요. 갯벌에서 갓 잡아온 노랑조개를 손질하는 최옥순 씨는 젊어서 꽤 오래 젓갈 장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소금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천지로 오래 두고 먹으면 이런 데 넣어놓고 먹으면 변질이 안 돼. 소금 넣어놓고 먹으면. 그럼 여기다 넣어놓고 먹어. 습도가 적고 빛이 차단된 소금독이 참기름을 보관하기엔 가장 좋은 곳이랍니다. 이렇게 발이 굵고 오래돼야 소금이 맛있는 거예요. 몇 년 되었어? 이거 한 5, 6년 되었어. 그렇게 오래 두고 먹어야 돼. 소금은.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것이요. 많이 물을 빠져 먹으면 바로 먹으면 안 맛있어. 쓰고. 다 먹어 좋아 맛이. 그래. 이렇게 놓으면 간수가 빠지는 거네요. 그러지. 그게 오래 두고 먹을수록 좋아. 이거 이제 맛있고. 근육을 냈다는 게 밑이다. 저 젊었을 때만 해도요.
집집마다 몇 년치 소금을 사다 묵혀두고는 먹었죠.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하면 소금이 맛있는지 이미 아셨던 겁니다. 소금으로 담아서 이제 저런 항아리에다 담아놨다가 이제 익으면 갖고 다니면서 팔아. 담는 항아리 써야죠. 다 첫 담는 항아리요. 소금이 되게 중요하겠네 그럼 어머니. 소금 맛이 좋아지겠네. 소금이 좋아야 젓갈도 맛있어. 김치도 맛나고. 소금 사면 한 20가마 있어요. 그렇게 사와. 맛이 없어. 근데 여기치는 염전에서 사오니까 맛있지. 젓갈 장사를 그만둔 지금도 젓갈 4-5가지는 만들어 두신다는 최옥순 씨. 이것이 중어젓이라고 중어. 꽃게 알전. 꽃게 알전. 이것도 많이 안 나와. 어찌다 이제 알이 품으면은 이 꽃게가 알이 품은 이제 여기 담는 거예요. 아, 네. 꽃게 알젓은 싱싱한 게로 담아야 하는데 산지가 아니면은 먹기 힘들답니다. 제대로 된 젓갈 정식이네요. 남편이 잡아온 고기로 옥순 씨는 젓갈을 담그며 그렇게 손발 맞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마늘, 인삼을 넣어 장어탕을 끓일 겁니다. 나오겠다요. 뛰어 나오면 다 일거리네. 어휴, 이 힘 좋은 녀석들을 보니 그 국물만 먹어도 제대로 보양이 되겠다 싶습니다. 물론 맛있지.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잘하는 사람도 했는데. 아 우리 어머님이 음식 잘하세요? 그런 게 데리고 사네. 소금이 좋아야 맛있고. 아유, 1등 천엽 아닌가요? 네. 그게 좋지. 2007년까지 음식이 아닌 광물 취급을 받는 바람에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 천일염. 사실 그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수탈을 목적으로 인천 주안에 대만식 천일염 시험장을 만든 것이 그 시작이었죠. 염전을 걷다 보니까요 궁금해지는 게 일제 강점기 이후에 천일염이 발달을 했다면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소금을 얻었을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1500년 전 소금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는 선운사를 찾았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도 반하게 만든 선운사 동백이 만개한 얼굴로 반기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스님 좀 뵈러 왔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운사 녹차와 더불어서 이 자염 차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염이 소금인데 차가 됩니까? 예. 소금으로도 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놀라웠습니다. 네. 보온염이라 해가지고. 보온염, 은혜를 갚은 소금으로 만든 차라니 어떤 맛일까요? 짭짤합니다. 예, 짭짤하면서도 몸에 참 좋은 그런 차입니다. 네. 자염 맛도 한번 좀 보셔야죠. 네.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좀 뿌리면 되겠습니까? 예. 네. 근데 지금 소금 이만큼 넣었으면 굉장히 짤 텐데 그렇게 짜지가 않군요. 천일염 역사는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됐고요. 네. 실제로 우리 조상 대대로 해먹던 소금 제조 방법이 바로 이 자염입니다. 자염. 그러니까 8년 전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천일염은 100년 전에 그냥 했고 일제 때 건너온 것이고 그 1500년과 100년 차이라는 게 엄청나네요. 1500년도 훨씬 더 됐겠죠. 네. 자염의 역사는.
그 기록이 있답니다. 예, 검단 스님이 네. 소금을 만들기 이제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여기 네, 이 안에 있습니까? 예, 아유, 이거 아주 오래된 글이 나오네요. 도솔산 고적책.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검단포가 있어서 네. 그 마을에 염정을 만들어서 스승께서 그렇게 소금 만드는 법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1500년 동안 그 검단 스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해서 보은염을 봄, 가을에 걸쳐서 해마다 천화봉이 넣는 지금까지도 해마다 선운사에 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옛 그림들 속에도 자연 만드는 과정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더군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소금을 굽는 쇠가마솥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아, 네. 점점 자연이 뭔지 더 궁금해집니다. 검단 선사가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알려진 사등마을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가 소나무 향이 나고 정보에 따른 현장이 도착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웬 소나무를 이렇게 많이 쌓아놨습니까? 소금 굴라고 기다. 그렇죠. 예. 불을 떼서 소금을 굽는 거죠, 자연. 네, 예. 네. 솔개비 덮을 것이 없어요. 소금 굽는데. 열로 떼야 말하자면 화력이 좋아요. 네네. 불 화력이. 아. 그 선생님은 여기 불 떼시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불 떼시는데 예. 아주 그 일생을 그렇게 보내셨다고요? 네, 네. 내 18살 때 보통 이신 게요. 이 끓인다는 뜻의 자염은 한 번 굽는데 약 40다발 정도의 나무가 필요한데요. 이 나무를 구하는 게 아주 힘들었다는군요. 그때는 나무가 귀했어요. 귀했죠? 예. 그러니까 어디 멀리서 가져왔어요? 예. 저 선은사도도 가져오고. 네. 말하자면 여기 시방 연천동이라고 하는데 산중고랑에서 그런 데서 나무를 사오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주 먼 데서요. 예. 자연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나무 때문이랍니다. 일제강점기 천일염이 널리 퍼지면서 사라져간 자염을 사등마을 사람들은 2007년에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어요? 네, 저 말뚝박 오는 데가 있어요. 말뚝박. 아, 저기 저거요. 아, 이게 설구덩이군요. 근데 이거 뭐 저희는 이렇게 봐서 모르겠는데요. 이 표시만 해놓은 거죠? 이것이 샘이에요. 샘. 예, 아, 물 올라오는 샘. 흙 파내고 여기서 물 나온 놈 길러다 송. 예. 구덩이를 파고 필터 역할을 할 소나무와 잡목을 깐 후 짚을 덮어 물이 잘 흐르게 만드는 솥구덩이는 일종의 거름마입니다. 짠 흙에서 흙과 이물질을 걸러내고 염도 높은 소금물을 얻기 위한 장치죠. 솥구덩이와 연결된 우물에 걸러진 물이 모입니다. 염도 높은 물은 짠 흙에서 나오는데 조금 때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 흙을 여러 번 갈아엎어 만듭니다. 여름이 3, 4일 되면은 하얗게 말려집니다. 3, 4일 말려면은 물 적게 있어서 넣다가 받아놓으면 한 16도, 17도 염도가 나와요. 그럼 가지고 이제 재에다가 감에다 붓고 불을 24시간 떼면은 소금이 나옵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솥구덩이와 우물을 만들고 그 위에 쟁기질에 말려둔 짠 흙을 깔면 사리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짠 흙에 있던 염분이 씻겨 내려옵니다. 이물질은 걸러지고 짠 물만 우물에 모이게 되죠. 조금 때 바닷물이 빠지면 우물을 덮었던 흙을 걷어내고 소금물을 퍼냅니다.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염도가 높아진 짠물입니다. 바닷물보다 5배 이상 염도가 높다는군요. 이 방법은 일주일 이상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소금을 굽는 벌막입니다. 예전엔 마을에 이런 벌막이 8곳이나 있었다죠. 대길 씨는 불을 지피는 부쟁이로 최고 기술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불 조절을 잘 못하면 죽소금이 돼버리니 부쟁이의 역할이 중요했죠. 물 한 번 불어갖고 소금 내는 것이 아니오. 이거 불 떼면서 이거 달아지면은 물이 달아지면은 또 물 붓고 그리고 또 떼다가 또 물 달아지면 또 물 넣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꼬박 눈을 떼지 않고 불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12시간쯤 지나 소금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장작 대신 솔가지를 이용해 불을 낮추고 다시 12시간을 기다립니다. 볶음볶음 소금이 켜켜이 쌓이면 불을 끄고 당그레로 소금을 긁어냅니다. 하얗고 고운 게 꼭 설탕가루 같죠. 소금 맛이 좋더라. 좋아 소금 맛이. 짜지 않아요? 처음에 넣을 때는 짜지. 소금인 게 그런 게 혼잎 맛이 좋다 그 말이지. 소금은 소금이라도. 근데 짱어 구워 먹는 사람들도 이놈 찌그러갖고 구우면은 맛있다고 지어 와서. 자염은 끓이는 동안 불순물이 제거돼 쓴맛과 떫은 맛이 없어지고 입자도 곱습니다. 사등마을 사람들은 갯벌덕을 많이 보고 삽니다. 자염의 명맥이 끊겨 돈벌이가 어려워졌을 때도 갯벌에 나가면 배는 골치 않았죠. 조개가 나만 따라댕겨. 우리는 조개 겁내 받고만 하거나 무슨 난가. 아줌마 오늘 또 왔어? 나 선물 나겠는데 나 조개가. 에이 귀여워 말안 들었어. 예전만큼 많이는 아니지만 귀한 모시조개며 동죽을 먹을 만큼씩은 잡아냅니다. 동죽은 까서 해도 먹고 젓담아 먹고 국용이 찌개용 그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이거는 가무라. 가무라? 네, 가무라. 가무라기 무시조개. 이거는 그냥 껍질차 국물 내서 먹는 것이고 그냥 시원한 맛이죠. 이거는 하나에. 옛날에 도사님이 한 분이 오셔갖고 여기 성천에 앉아서 다 둘러보더니 이 동네는 아무리 숙련이 들어도 굶어 죽을 면이 없다고 이런 것이 나와서 잡아서 먹고 사니까. 그래서 여기는 생전 돈 떨어질 날이 없어요. 바다에 날지 말아요. 연구농 저거리에 눈물 젖는데 갯벌만큼 이렇게 아낌없이 먹을거리를 내주는 먹거리 장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신아 아이고 매.
갯벌은 마을 사람들에게 당장 저녁 잔거리를 내주는 텃밭이면서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토채 쫙 깔고 저 당산 밑에서 얼마나 까는데? 여기다 조개 잡아갖고 먼저 그냥 딱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 정자나무 밑에 그냥 좋은데 그늘 밑에 서로 잡느라고 그냥 날 이거 달았고 학교도 뭐 안 보냈어. 나는 그거 따라다니려고 학교 가라고 놈도 안 가고. 형님은 그렇구라도 학교 가라고 놈도 안 가고. 그거 따라다니려고. 얘여 참년이 학교님도 이길려고 못 땡겨 탁 끊어버렸어. 못 땡기게 못 땡기게. 지금은 귀하신 몸이 됐지만 예전엔 지천이던 칠개입니다. 자염으로 씻어내면 뻘도 빠지고 잡내가 없어져 좋다는군요. 칠개볶음은 자염으로만 간을 해도 감칠맛이 난답니다. 이게 우리 전통 소금의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소금도 이 근방에서 다 이거 구웠어도 우리 동네 소금이 제일 맛있었대요. 알아줬어. 그래갖고 그 성찬떡이 그냥 하했어. 흑했어 말하자면 시골 말로. 소금 없는 동네다. 저 만돌 저런 데서도 다 사러 와갖고 거기서 무거운 게 많이도 못 진 게 제일 많이 진 사람이 3말. 2말, 1말 그렇게 짊어지고 이제 그때는 말이 있었어. 말로 말로 대어서 거기다 팔로 가가지고 된 거예요. 자염은 덜 짜고 감칠맛이 있어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다는군요. 된장 맛있겠다. 된장 맛있겠네. 자염으로 담아서 괜찮을게. 된장 맛있죠. 자염은 하여간 맛있어. 모시조개와 동죽을 넣어 냉이 된장국을 끓입니다. 동죽이 질겨지지 않게 살짝 끓여내야 한다는군요. 간을 젓국으로 하시더군요. 소금이 유명해서 그런지 젓갈도 다양하게 쓰시더군요. 상큼해요 맛이. 기똥차다. 소금이 없었다면 이 맛이 그렇게 기똥찰 수 있었을까요? 쌀뜨물에 소금이 주재료인 이 소금국은 있을 수도 없었겠죠. 사등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별다른 국거리가 없으면 이렇게 소금국을 끓였답니다. 반찬 없으니까 이걸로 해갖고 밥 먹고 어른들 뭐 찌개 요새 같으면 찌개지만 그때는 국이 없으니까 해줄 것이 없은 게 어른들 이걸로 이렇게 해서 어른들 밥 드리고 뭐 들어간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넣고 이 소금만 맞춰서 그래도 맛있어. 소금 한 가마와 쌀 한 가마니를 바꾸던 시절엔 이 소금국이 귀한 음식 아니었을까요? 아유, 이제 이거 뭐 음식이 상당합니다. 네네. 이거를 제 앞에 갖다 놓으면 지금 맛을 보란 얘기죠. 너 소금 맛 좀 봐라. 맞아요. 내 입으로는 이게 훨씬 싱겁네요. 싱겁고 끝 맛이 좀 달부드레 안 해요? 단맛이 안 나요? 단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때 단맛이 나네. 큰아버지고 또 큰아버지하고는 불을 떼서 굽고 아버지는 제일 막두인 게 아버지가 얼른 쉽게 말해주시면 머시면 얼른 갔지. 그래갖고 물을 지르다 해갖고 소금 부어서 그놈 부어갖고 삼양개가 또 지게로 지고 저리 팔로 댕겼어요. 네. 팔로 댕겨서 그놈 해갖고 큰아버지고 아버지고 해갖고 그놈 벌을 했어. 돈을 벌어갖고 삼양개분이 또 나눠 썼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살았어요. 소금국이라니 사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더욱 궁금하더군요. 그 묘한 맛이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소금 맛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 맛이 맛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맛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입에 침이 쫙 고이는 게 맛있습니다. 김대길 씨처럼 직접 소금을 구웠던 사람들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벌막에서 놀던 기억은 생생합니다. 어렸을 때 그 벌막 들어가서 이렇게 소금 구는데 할아버지들이 구는 데 가서 불도 같이 떼고 또 술래잡기도 오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술래잡기랍니까? 네, 술래잡기 좋아해요. 왜냐면 벌막 안에 나무들이 있어서 나무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 그 속에 들어가서 숨바꼭질도 오고 또 하다가 또 잠들어 볼 때도 있어. 오래 걸리니까. 거지들도 오면 어디 잘 데 있어요? 지금 완전 찜질방이죠. 지금 같으면. 거기 들어가서 다 자고. 거기 와서 저 가만히만 밑에다 깔고 자면은 그냥 이런 집보다 더 좋았겠어요. 짜지 않고 그쪽만.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들 방조제 너머에 넌 진정 나인지 이 안에 갇혀버린 나는 진정 바다인지 다시 갯벌로 돌이키지 못하는 세월들 더 이상 너에게 내 숨결이 닿을 수 없고 여리고 여리던 속살도 딱딱히 무릇 소금은 백성이 늘 먹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오곡이 있어도 맨밥을 먹을 수가 없고 비록 여러 가지 나물이 있어도 나물을 그냥 절일 수는 없다. 이게 정약용의 염책이라는 책에 실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소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밥상의 소금은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가지는 황금, 지금, 소금이라더군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